ITQ 한글 2016 버전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글 2016 네오 버전 실행한 다음에 바로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저장하는 폴더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명 저장 규칙은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고요. 파일 형식은 한글 문서 확장자 HWP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세요. 시험지의 첫 번째 장인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답안 작성 요령을 보면은 공통부문과 기능평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색상을 지정할 때 빨강, 파랑, 노랑 뒤에 있는 숫자 3개의 단위 있죠? RGB 값이니까 이 RGB 값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용지 여백 지정이 되어 있죠? F7키를 눌러주세요. A4 세로 방향에서 용지 여백 설정하면 되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모두 11로 되어 있죠. 그대로 입력을 해주고요.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모두 10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모두 10 지정하고 제보는 0 그리고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의 보기 상태에서는 보기 메뉴 또는 오른쪽 아래 화면에서 쪽 윤곽 폭맞춤 보기 메뉴에서도 쪽 윤곽 폭맞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3페이지까지 나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페이지에서는 1번, 2번 2페이지 3, 4 이렇게 작성할 건데요. 먼저 1점까지만 누르고 띄어쓰기 하지 말고 바로 엔터키 2번 또는 3번 정도 띄워주세요. 2점 여기도 2번, 3번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Alt, Shift, 엔터키 또는 쪽 메뉴에서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2페이지에서는 3점 엔터키 2번 또는 3번 4점 엔터키 2번이나 3번 정도 해주고요. 다시 Alt, Shift, 엔터 또는 구역 나누기 눌러주세요. 출제되어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4번에 도형을 만들 때 하이퍼링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책갈피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3페이지의 첫 번째 제목 앞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제목을 입력해 놓고 다시 커서를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으로 이동시켜 놓으세요. 이제 여기서 책갈피 만들 텐데요. 입력에 책갈피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책갈피 이름 수하천이라고 입력하고 바로 넣기 눌러주면 커서는 그대로 위치하고 여기에 책갈피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1번 문제 작성을 위해서 1페이지 1번 아래로 가주세요. 커서는 여기에 이렇게 놓아주고요. 이제 조건에 맞게 그리고 출력 형태에 맞게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출력 형태에는 영어 문장 2줄이 있고요. 한글 문장 2줄이 있죠. 빈 줄 없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이 2줄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입력해주고 여기에서 엔터키 눌러서 다시 한글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아래는 한 줄 또는 2줄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되고요. 이 4줄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F6키 눌러주세요. 스타일에서 왼쪽 하단에 더하기 모양 있죠. 추가하기를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스타일 이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 입력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종류에서 문단 선택, 조건 2의 문단 모양 작성하기 위해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여백의 왼쪽을 15포인트, 문단 아래 간격, 여기는 1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 모양 지정을 위해서 글자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글꼴 지정은 조금 이따 하고요. 크기 10포인트, 장평 95로 변경, 자간 5%로 변경을 해주세요. 언어 대표되어 있는 걸 한글로 먼저 변경해주고 글꼴 함초롬 바탕을 도둠이라고 입력해주고 도둠을 선택해주세요. 다시 언어 한글을 영문으로 변경, 다시 함초롬 바탕을 굴림으로 입력해서 굴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를 하면은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 누르면 이 2개의 문단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나타납니다. 서식 도구에 이렇게 이름이 나타나죠. 그리고 글꼴은 없는 상태로 나타나는데요. 한글과 영문 글꼴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었기 때문에 글꼴 이름이 없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표는 입력의 왼쪽에 표 있죠. 위에 표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수는 세어보세요. 줄수는 5가 되겠고 칸수는 6이 돼야 되겠죠. 크기와 기타 지정은 3페이지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도 표를 만드는데 너비 높이 글자처럼 취급 위와 동일하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 자동으로 해주세요. 만들기 눌러주세요. 표 안에 전체 먼저 블록 설정할게요. 가운데 정렬 먼저 해놓을게요. 글꼴 지정되어 있죠. 글꼴을 도둠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목록 열어보세요. 한 컴 글꼴로 선택되어 있을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반드시 모든 글꼴 선택을 해주세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이렇게 나타났는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에 직접 먼저 입력을 해주는 게 낫습니다.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도둠 글꼴 클릭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글자 색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블록 설정 ESC 키 눌러서 해제하고 표 안에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정렬에 대해서 문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지정했고요.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셀들 합계 아래 셀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셀 배경색 노란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지는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깔이 아주 약간 다르게 되어 있죠. 블록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상 지정하는데요.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색 채우기에서 그리고 배경 탭에서 색, 면색 선택하고 색상 테마는 오피스가 선택되어 있어야지 노랑의 RGB 값이 시험지 첫째 장에 나와 있는 RGB 값과 동일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 빈칸의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계 구하고 아래도 동일하게 합계를 구하죠. 정화시설 합계칸은 X표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그리고 블록 합계 눌러주면 됩니다. 캡션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Q라고 써있는 표 메뉴에서 왼쪽에 가세요. 표 만들기 바로 오른쪽에 가일 써있죠. 이걸 목록을 열어주세요. 표의 위쪽에 나타나니까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띄어쓰기예요. 닫는 괄호 뒤에 불필요한 띄어쓰기 하면은 한 칸을 입력한 거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고요. 단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콜론 같은 경우에 앞뒤가 이렇게 띄어쓰기 된 경우가 있고요. 현재 문제처럼 뒤에만 띄어쓰기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 문제지 잘 보고 항상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캡션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도 글꼴 동일하게 도둠으로 지정, 글자 크기 10포인트고요. 오른쪽 정렬로 해주세요. 표 다시 전체 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세로 높이는 키워줘도 되고요. 그냥 작은 상태로 있어도 됩니다. 차트를 만들어도 아래 입력란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 칸 정도 키워줘도 됩니다.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로 이렇게 한 번만 키워주면 되고요. 키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셀이 모두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테두리 지정할 건데요. 먼저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테두리 지정할 때 저희는 모두 선 모양 바로 적용해 체크 해제한 상태로 작업할 거예요.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바깥쪽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줄만 다시 블록 설정한 다음에 알파벳 L 눌러주세요. 이중실선 선택을 하고 다시 아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열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누르고 다시 이중실선 오른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글꼴이 안 바뀌어 있네요. 다시 한번 지정할게요. 글꼴 도둠으로 변경해 놓을게요. 합계 제일 아래쪽 셀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대각선 탭으로 가서 대각선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표 아래 차트를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 만들고 엔터로 2줄 또는 3줄 이렇게 띄워놨다면 표 아래 빈줄이 있을 겁니다. 빈줄이 없는 경우에 표의 오른쪽에 마지막 셀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빈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노란색으로 지정한 이 영역이 차트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셀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지정된 이 셀이 차트 조건 1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차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차트에서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에서 크기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고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러면 차트가 표 아래로 내려왔죠. 너비는 표와 비슷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표와 차트가 이렇게 빈줄 없이 붙어 있어도 되고요. 차트를 잘라내게 한 후에 빈줄을 하나 더 만든 다음에 빈줄 띄워놓고 여기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차트 조건 2번부터 작업하도록 할게요. 차트 안으로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마법사 실행하세요. 종류가 묶은 가로막대형 되어 있죠. 가로막대형 선택, 첫 번째 있는 게 묶은 가로막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기본적으로 방향은 행이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가로와 세로축, 범례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범례가 한강에서 섬진강까지 나오고 있죠. 다음 눌러주세요. 차트 제목은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아래 X축과 Y축이 있죠.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 단위 개라고 나오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가로 세로가 아닌 XY축 그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릴 겁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인 경우에는 세로축이 Y축이 되고 X축은 가로축이 되거든요. 그런데 묶은 가로막대형은 X와 Y축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묶은 가로막대형이 출제된다면 제목까지만 입력을 해주고 그냥 확인 눌러서 마법사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차트 메뉴의 축에서 제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종류의 X축, Y축이 아닌 그냥 세로, 가로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축에 해당하는 것 선택, 그리고 선택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탭에 보임 눌러주고 내용에다가 단위 개, 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 빠져나가도 되고요. 차트 조건 4번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쭉 제목의 모양을 글꼴 설정해서 설정해 놓고 설정 눌러 빠져나가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작성하도록 할게요. 제목 안에서 제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우선 배경 탭에서 테두리 지정해야 돼요. 선 모양의 종류를 한 줄로 변경, 그리고 그림자를 선택, 위치는 지정된 것처럼 2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제목은 굴림으로 지정되어 있죠. 목록 열고 또는 닫아도 되고요. 여기에서 직접 굴림이라고 입력하면 글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12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선 모양은 진하게 속성 지정되어 있으니까 진하게만 클릭,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제목 이외의 글꼴은 다르게 4번 조건으로 지정되어 있죠. 먼저 세로축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 전체 선택되면 안 되고요. 세로선만 선택되어 나타나야 됩니다. 이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축 이름표 모양이 나타났는데요. 축 이름표를 이렇게 선택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위에 메뉴에서 차트 메뉴 있죠? 여기에 축이 있어요. 열고 이름표 들어가세요. 세로, 가로 순서대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세로부터 선택할게요.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지정된 것처럼 굴림이라고 입력해주고 그리고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설정 눌러주면 됩니다. 가로축도 다시 축의 이름표에서 가로값축 선택 그리고 글자에서 글꼴은 굴림이라고 지정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고요. 아래 단위는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하면 돼요. 글자에서 글꼴을 굴림이라고 변경 크기 10포인트 보통 모양 설정 눌러주고 그리고 오른쪽에 범례는 테두리도 지정해야 돼요. 범례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배경에서 선 종류 한 줄로만 해주고 그림자 지정 안 하고요. 글자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도 굴림이라고 변경, 보통 모양의 10포인트 설정 눌러주세요. 차트 조건의 5번에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런 테두리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위치를 또는 크기를 이 안에서 조절하다 보면 차트 모양이 엉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조절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거 위치를 출력과 동일하게 하고 싶다면 그냥 선택해서 아래로 이렇게 조금만 이동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축에서는 이 단위가 출력 형태하고 다르지 않아서 변경하지 않게 되는데요. 세로축일 때는 꼭 이 단위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최소값 0, 5단위씩 그리고 최대 50까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로축은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작성하기 위해서 차트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차트 바깥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이제 2페이지 3번 아래 빈 줄로 커서를 놓아주세요. 3번은 1번과 2번으로 나누어 있죠. 먼저 1번 입력을 해주고 한 칸 띄워주세요. 입력에서 수식 있죠. 위에 FX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키보드에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먼저 분수 선택하도록 할게요. 분자에 대문자 V 그리고 아래첨자 선택 숫자 2 누르고 아래 클릭한 다음에 다시 분모에도 V 그리고 아래첨자 숫자 1 입력하세요.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화살표 키 눌러주세요. 커서가 커진 상태에서 이꼴 입력하고요. 다시 분수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서 0.90 그리고 곱하기는 여기에 없죠. 그래서 글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걸 알파벳 X로 누르면 안 됩니다. 10 입력하고 위첨자 한 다음에 숫자 3 입력하고요. 아래 분모 선택을 해주세요. 1.0 그리고 다시 곱하기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10 입력 그리고 위첨자 3 해주면 돼요. 다시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빠져나오죠. 이퀄 한 다음에 0.80까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죠. 그러면 이제 넣기를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몇 칸만 띄어서 번호 구분해주고 다시 2번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띄어쓰기 한 다음에 다시 수식 들어가세요. 이번에도 그대로 입력해야 되는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모양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해서 아래에 있는 것부터 입력할게요. 소문자 A 그리고 위에 거 선택해서 소문자 B 그리고 가운데 큰 사각형 선택해서 대문자 A 입력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입력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괄호를 한 다음에 그대로 X는 입력하면 되죠.
x 빼기 a 괄호 다시 괄호 열고 x 빼기 b 괄호 닫고 dx 이꼴까지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까지는 그대로 입력할 수 있죠. 그리고 분수 선택 위에 대문자 a 분모에는 6으로 입력을 해주고 오른쪽 화살표키 눌러서 다시 괄호 b 빼기 a 괄호 닫고 위첨자 선택해서 숫자 3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틀린 게 없다면 넣기 해주세요. 수정할 필요 있다면 다시 더블 클릭해 들어가면 되고요. 3번과 4번 아래도 빈줄은 하나 또는 2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4번 아래 빈줄에 놓아주세요. 이 아래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4번에는 조건 1번, 2번 있죠. 면색 지정이 없다면 색 없음을 제외한 서로 다른 임의의 색상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를 보면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어 있죠. 회색의 진하기, 밝기 차이로만 되어 있으니까 색상 여러분이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색상 지정된 건 반드시 RGB 값 확인해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제일 뒤쪽에 먼저 큰 것 도형이 있어요. 그거부터 만들 텐데 도형을 만들고 크기 지정하면 화면에 다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면 오른쪽 아래로 가주세요. 폭맞춤 되어 있는 것 목록 연 다음에 쪽 맞춤으로 해놓을게요. 그러면 페이지가 작아져서 도형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입력에서 먼저 직사각형 선택, 적당하게 아래에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더블 클릭해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된 것처럼 너비는 130, 높이는 145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크기 고정은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지정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분문가의 배치는 문제 4번에 있는 도형은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림과 글맵시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 탭 가주세요. 모서리가 직사각형이 아니죠. 곡률이 있어야 되니까 둥근 모양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채우기 탭에서 색깔, 면색이 현재 흰색 되어 있는데요. 흰색이 아닌 다른 색 지정해야지 회색에서도 색깔이 보이겠죠. 그래서 다른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 보면서 작성하더라도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위쪽에 글상자 만들어야 하죠. 도형의 글상자의 제일 첫 번째 가로 글상자 있죠. 클릭하고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안에 커서 깜빡이니까 내용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블럭 설정을 해주고 서식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2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22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도록 할게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지정하고요. 글자의 색깔이 흰색 지정되어 있었죠. 글자의 색깔을 다시 지정하는데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는 흰색이 안 보이고 있죠. 팔레트에서 흰색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에 가면 마우스가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죠. 더블 클릭해 주세요. 개체 속성에 기본 탭으로 가주세요.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너비는 110으로 지정, 높이는 17을 지정하고 크기 고정 체크하지 않습니다. 본문가의 배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글 앞으로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면색 지정하기 위해서 채우기 탭 가주세요. 면색 목록 열고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지 빨강의 RGB 값이 255, 0, 0이 지정됩니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 탭에서는 검정색의 종류 실선, 얇은 것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모서리 곡률이 필요하죠. 반원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평 정렬, 서식 도구에 가운데 정렬한 건 이건 수평 정렬이고요. 그리고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이 있어요. 이건 수직 정렬이에요. 가운데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두 개 도형이 정렬이 필요하죠. 먼저 이 도형은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는데요. 화살표 키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컨트롤 또는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되죠. 도형에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목록 열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면 세로 정렬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ABC 주식회사 써있는 그 뒤에 도형 삽입하도록 할게요. 다시 직사각형 선택해서 도형을 만들어 주세요. 바로 더블 클릭해 들어가 주세요. 너비를 50으로 지정, 높이도 50 지정, 그리고 본문가의 배치는 글 앞으로, 그리고 선은 실선 상태고요. 그리고 채우기에서 색깔 흰색이 아닌 다른 색 지정을 해야 되겠죠.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는 위에 글자랑 비교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이 앞쪽에 그림이 삽입이 되어야 되죠. 입력으로 가주세요. 입력에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은 로고 1.jpg 파일이죠. 선택해서 넣기를 하면 되는데요. 파일 형식 아래쪽에 체크하는 게 몇 개 있죠. 다른 거 모두 체크 해제하고 문서의 포함만 체크하세요.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이렇게 뒤쪽에 가려지는데요. 먼저 그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부터 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는 30 지정,
크기 고정 체크하지 않고 본문과의 배치를 글 앞으로로 지정해야지 다른 도형 앞에 나타납니다. 회색조 지정이 있죠. 그림 탭에서 회색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퍼링크 지정되어 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실행을 하세요. 소하천이라고 책갈피 만들어 놓았죠. 선택해서 넣기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글맵시 작성할게요. 다시 입력해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클릭하세요.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글꼴을 선택해서 도둠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선택되고요. 글맵시 모양은 역갈매기형 수장 선택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뒤쪽에 가려지죠. 바로 그냥 더블 클릭해주세요. 너비를 50, 높이는 35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에 색상 파랑 지정되어 있죠. 채우기 탭에서 면색 파랑으로 하면 되는데요. RGB 값을 확인을 해주세요. 파랑은 RGB의 표준 색상이 0, 0, 255가 되어야 합니다. 오피스 색상 테마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고 바로 설정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글자를 수정해야 된다면 글맵시 탭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만약에 수정할 게 있다면 글맵시 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글 앞으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나타나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이제 아래는 조금 더 크게 봐도 되겠죠? 다시 쪽맞춤 되어 있는 걸 폭맞춤으로 변경하세요. 직사각형 선택해서 적당하게 들어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 들어가 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직사각형 그리기라고 해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크기가 조금 다르죠. 뒤쪽에 있는 건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기본 탭에서 크기를 11, 높이는 15로 지정을 해주세요. 면색은 흰색을 제외한 임의 색상으로 다르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아래 두 개와 다른 색상 지정하면 됩니다. 채우기 탭에서 흰색 되어 있으니까 다른 색 지정하도록 할게요. 앞쪽에 1번 써 있는 것, 이거는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되는데 바로 그냥 가로 글상자로 만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숫자 1 먼저 입력을 해 놓을게요. 블럭 설정하고 여기는 글꼴 궁서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20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 가서 첫 번째 직사각형 그리기에 지정된 크기, 너비는 13, 높이도 13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으로 가주세요. 여기는 면색 흰색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긴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선택 가주세요. 모서리 곡률이 둥근 모양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글상자 탭에서 세로 정렬 가운데 되어 있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위치 조절 필요하다면 조금 맞춰서 조절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도 글상자 만들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블럭 설정을 해주고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수평 정렬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고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크기 지정은 따로 없습니다. 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선 탭 가주세요. 선의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 선택을 해주세요. 채우기 탭에 가서 면색은 색 채우기 없음을 변경을 해주세요. 글상자 탭의 가운데로 되어 있고 설정 눌러주세요. 세개 도형을 Shift 또는 Ctrl 키 누르고 클릭해주면 같이 선택할 수가 있죠. 컨트롤과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하면 수직으로 내려와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위의 간격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살짝 위로 옮겨 놓도록 할게요. 아래도 다시 저는 조절을 해 놓을게요. 글자들 수정을 해주세요. 왼쪽에 직사각형 도형 색깔 다르게 지정하라고 했었죠. 더블 클릭해 들어가서 채우기에서 색상 다른 거로 각각 지정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 보더라도 같은 색으로 반드시 같게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 완료했고요. 검토는 3페이지 내용까지 모두 작성한 후에 시간 남을 때 그때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에 문서 작성 능력평가 작성하도록 할게요. 커서는 제목줄 끝으로 가서 엔터키 한번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 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대로 강원에서부터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엔터키는 여기 현실이다 해서 한 번만 칩니다. 위의 내용 하나의 문단으로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하고요. 정부의 선언부터 필요하다까지도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한자로 수정하는 게 여기 오염과 효과 두 개가 있죠. 입력할 때 바로 수정을 해주세요. 오염 같은 경우에 오염까지 입력하고 블럭 설정이나 뒤에서 커서를 놓고 한자 키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오염이란 한자 마우스 가져가면 좀 크게 보니까 쉽게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나타나도록 해주고 바꾸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여기 정보에서는 앞에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ITQ 시험에서는 들여쓰기를 따로 문단 모양에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두 칸 눌러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이제 아래 내용 작성하기 위해서 엔터키 다시 두 번 눌러주세요. 위에 빈 줄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한글 HNC 문자표에 정각교 일반에서 문자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우고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아래 나오는 6개 줄의 내용은 앞에 문단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모두 무시하고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엔터키 두 번 눌러서 위에 빈 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시 컨트롤 F10키 눌러서 같은 문자 넣기를 해주세요. 한 칸 띄우고 내용 입력한 후에 엔터키 눌러주세요. 표는 이 빈 줄에서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컨트롤 NT 또는 입력의 왼쪽에 표 그림 클릭을 해주세요. 줄과 칸수를 세어보면 줄 수는 6이 되고 칸수는 4가 되겠죠? 크기 지정과 기타에 대한 설정, 앞에 만들었던 표와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게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셀 합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셀 합치기 할 셀들 블록 설정해 주세요. 첫 번째 두 개 선택해서 셀 합치기 하고 뒤에 두 개도 블록 설정, 셀 합치기 이렇게 각각 해줘야 합니다. 먼저 내용들 입력하기 전에 가운데 정렬해 놓도록 할게요. 입력하면서 셀 너비는 모든 셀의 내용이 한 줄로 보이도록 조절해 주면 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열 너비도 적당하게만 조절해 놓고요. 표 아래 빈 줄로 커서를 이동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도 한 줄 띄워줘야 합니다.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여기는 오른쪽 정렬부터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 아래는 더 이상 빈 줄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가주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작업을 할 텐데요. 첫 줄의 제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책갈피는 수화천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덧말 넣기를 위해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에 덧말 클릭을 해주세요. 덧말에 내용을 입력 그리고 위 선택되어 있는 상태 넣기 눌러주세요. 바로 위에 오른쪽에 머릿말 있죠? 빈 줄로 커서 이동해서 머릿말 만들게요. 쪽으로 가주세요. 쪽 메뉴에 머릿말, 꼬릿말 누르고 머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한 것 블록 설정하고 글꼴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로 지정하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키워주세요. 설정이 끝났으니까 머릿말 꼬릿말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아래 내용에서 강원 앞에 커서를 이렇게 놓아주세요. 서식 탭에 오른쪽에 가 써있는 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모양은 두 줄에 걸쳐 있죠? 두 줄 선택 그리고 글꼴은 직접 입력을 궁설하고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면색 색 없음 되어 있는데 노랑을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도 색상 테마 오피스 상태에서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다른 설정 없으니까 바로 다음 작업할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사각형 그림이 나타나 있죠. 커서는 이 강 원 앞에 이렇게 원 앞에 커서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입력에 그림을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된 그림인 그림 4.jpg 선택하는데 여기도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넣기 눌러주세요. 그림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자르기 눌러주세요. 테두리에 자르기 나타났죠? 필요한 손 모양만 나타나도록 자르기를 해주세요. 자르기가 끝이 났다면 다른 곳 클릭을 하면 자르기가 빠져나올 수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는데요. 드래그해서 이동시키면 오른쪽에 더 이상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선 위아래 간격만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더블 클릭해 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할게요. 너비는 40, 높이도 40 지정하세요. 부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되고요. 가로와 세로도 문단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종이로 지정된 경우에 이 오른쪽 바깥으로 그림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문단으로 해놓으면 되고요. 바깥 여백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백 캡션 탭 가주세요. 지정은 4개가 있지만 왼쪽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만 2mm로 지정,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오른쪽 이동해도 더 이상 이동 안 하죠. 그리고 왼쪽에 각 줄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게 되어 있다면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각 줄의 끝에 글자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제 각 줄 작성하도록 할게요. B.점 오염원 여기 뒤에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입력에 각 줄 클릭을 해주세요.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세요. 각 주에 대한 글꼴 설정은 따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번호를 보면은 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죠.
블록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주 미주 모양 붙이기 또는 번호 모양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번호 모양에서 지정하도록 할게요. 기역, 니은, 디귿, 원문자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가로선이 있는데요. 이 구분선은 5cm가 기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위쪽 내용으로 가도록 할게요. 아래 내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 줄의 내용만 블록 설정해서 글꼴을 궁서로 변경,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 글자 색깔 흰색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앞에 정각기호까지 지정하면 안 됩니다. 주민 참여해서 내용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색깔 흰색 지정하면 되는데요. 음영색 지정이 있죠. 그래서 글자 모양 들어가도록 할게요. 글자의 색깔 흰색을 다른 색에서 팔레트에 흰색 지정하고 음영 색깔 빨강 RGB 25500 이걸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6개 줄은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문단번호 1수준, 2수준, 줄간격 180% 되어 있죠. 180%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 주세요. 같은 모양을 먼저 찾아주세요. 없다면 비슷한 거 찾으면 돼요. 첫 번째 1수준에는 가점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점 있는 거 찾으면 좀 편하겠죠. 그리고 2수준에는 원문자 기역 니은 되어 있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제일 뒤에 거 선택하도록 할게요. 사용자 정의 눌러주세요. 1수준은 뒤에 번호 서식으로 점이 나타나야 되고 번호 모양은 ABC가 아닌 가나 다가 나와야 되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비 조정해서 1수준에 지정된 20포인트 그리고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수준 선택한 다음에 여기 뒤에는 마침표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번호 서식에 마침표 없애 놓을게요. 번호 모양은 원문자 기역 니은 디귿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너비 조정 여기 30 그리고 정렬은 오른쪽 정렬 오른쪽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바뀐 게 보이죠? 설정 눌러주세요. 가에서 바까지 나타나니까 여기 수정이 필요합니다. 나다 써있는 이 2개 줄 블록 설정해서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서식 탭의 제일 오른쪽에 한 수준 감소 있어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라 써있는 다시 이 줄 블록 설정해서 한 수준 감소 눌러주세요. 그러면 번호가 이렇게 가 기역 니은, 나 기역 니은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줄간격 지정하지 않았다면 180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아래도 다시 전체 블록 설정해 놓고 여기도 위와 동일하게 글꼴은 궁서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 특수문자와 공백 빼고 B점에서 교육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기울임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강조점 있는 곳 있죠. B점 오염원까지만 블록 설정해서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확장 탭으로 가서 강조점에 같은 모양을 찾아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교육도 동일하게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 탭의 강조점 같은 거 찾고 설정 눌러주세요. 아래 표 작업하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도 아래 공란이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해서 한 칸 정도 키워줘도 됩니다. 만약에 각 셀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높이를 같게 한 번만 지정을 해주세요. 전체 블록 설정되어 있으니까 테두리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 가지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중실선 선택해서 위, 아래 선택, 그리고 선 없음 선택해서 왼쪽, 오른쪽 선택해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다시 블록 설정해 주고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중실선 선택해서 아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셀 배경이 지정되어 있죠. 배경 탭으로 가서 그래데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유형은 수평을 선택을 해주고 오른쪽 4개 중에는 줄무늬를 선택을 해주세요. 시작색은 흰색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지 않고요. 끝색 여기는 색상 테마 오피스에서 노랑을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 해제하고 보면은 출력과 동일하게 위에는 옅은 색, 아래는 짙은 색으로 나타납니다.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지정하도록 할게요.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가운데 정렬도 처음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 줄 내용 블록 설정해 주세요. 여기는 무조건 글자 모양 들어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글꼴 도둠이라고 입력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 24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하게 속성, 장평 105로 지정, 그리고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은 이미 되어 있죠. 이제 제일 아래쪽을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숫자가 6으로 원문자로 나타나야 되죠.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표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쪽 메뉴 가서 쪽 번호 매기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정할 때 시작 번호를 먼저 지정하고 줄표 넣기 해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제가 하는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하세요. 먼저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선택, 번호 모양을 원문자 숫자 선택, 줄표 넣기 6 좌우로 하이픈 없죠. 그러니까 해제해 놓고요. 시작 번호는 6이라고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넣기를 하고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6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두 작성을 했고요. 다시 한번 1에서 3쪽까지 문제 5개 내용 틀린 거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